안녕하세요. 잡튜브입니다. 저희 소개가 조금 늦은 것 같네요. 잡튜브는 음악, 미술, 영화, 책, 그리고 술에 대한 잡지식을 알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문화적 오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문화적 오감이란 앞서 말씀드린 음악, 미술, 영화, 책, 술 이 5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은 날씨, 기후와 문화적 오감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튜브 언뜻 들으면 크게 상관없는 2가지의 키워드 같지만 사실 날씨와 문화적 오감은 꽤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공연이 취소되는 등의 매우 1차원적인 관계부터 날씨가 주제가 되어 문화적 오감이 제작되거나 창작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환경보호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감이 다방면으로 큰 영향을 받기도 하죠. 설치 미술가인 임옥상 화백은 일본 아사히 글라스 재단과 환경재단이 공동으로 측정한 지구의 환경시간인 환경시계를 만들었는데요. 임옥상 미술연구소가 2006년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설치했을 때 이 환경시계가 9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해요. 작년 2019년 이 환경시계는 더 나빠진 9시 46분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12시가 되면 환경 파괴에 의한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후 2018년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서도 기후변화 힙합 토크 콘서트가, 올해에도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 공간 해에서도 기후와 환경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예술, 문화, 교육 콘텐츠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는 11월 23일까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가하시길 바라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재난 상황들을 경고하는 것은 미술뿐만 아니죠. 투모로우, 지오스톰 2012 등 온갖 기후재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도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2004년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서 직접 봤는데 어린 나이에 그 영화를 보고 모든 세상이 빠르게 얼어버리는 장면에 충격을 먹어서 겨울을 되게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유명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지난 2016년 드디어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받고 수상소감에서 기후변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UN 기후정상회담에서 연설을 했을 만큼 평소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스카상을 받았던 2016년에 개봉한 Before the Flood라는 다큐멘터리에서는 레오나르도가 직접 출연해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출신의 영문학 교수이면서 동시에 영국 왕립학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알렉산드라 해리스는 2018년 예술가들이 사랑한 날씨 라는 책을 통해 날씨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와 날씨는 예술가들의 작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날씨의 영향은 비단 예술가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죠. 여러분은 어떤 날씨에 어떤 음악을 듣고 또 어떤 술을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음악 같은 경우 실제로 음원 차트를 보더라도 한때 비가 오는 날이면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가 차트 1위가 되던 해도 있었죠. 저만 해도 특히 비가 오는 날씨나 우중충한 날씨에 마냥 밝거나 상큼한 분위기의 음악은 잘 안 듣게 되는데요. 제가 한 17살 때쯤 미국 시애틀에서 잠깐 산 적이 있었어요. 시애틀은 영국과 날씨가 굉장히 비슷한데 항상 우중충한 날에 대체로 맑은 하늘보다는 먹구름이 낀 하늘이 잘 어울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애틀에서 배출된 아티스트들도 많은데 특히나 80년대 중후반 등장한 그런지라는 장르는 시애틀을 주축으로 그 인기를 더 얻게 됐어요. 특히 유명 락그룹인 너바나의 보컬이었던 커트 코베인과 세계 최고 기타리스트로 알려져 있는 지미 핸드릭스도 시애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우울감이 있으면서 거친 음악을 가졌던 아티스트였기에 시애틀 출신, 그 우중충함이 매력적인 도시 출신이라는 게 잘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요. 100% 날씨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엔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영향받지 않았을까요? 한 30? 25? 그 정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떠나지 못하지만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 테니 너바나 유튜브 링크 가셔서 빨리 듣고 오세요. 날씨에 영향받는 건 음악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유통회사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맥주는 기온이 높은 흐린 날, 소주는 눈이 오는 날, 그리고 막걸리는 비가 오는 날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해요. 날씨와 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막걸리 아닐까 싶은데요. 비 오는 날엔 파전이라는 마치 정답지처럼 정해진
정해져 있는 그 관습이 실제로도 통하고 있다는 걸 보니 참으로 신기하네요. 참고로 와인도 겨울철에 참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건 날씨보다 연말 연시가 주는 분위기 때문에 더 영향받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사실 술이란 게 그래요. 비가 오면 비 온다고 술, 날이 좋으면 날 좋다고 술, 기분 좋으니까 술, 기분 안 좋으니까 술. 오르베 소주. 여하튼 이렇게 기후, 날씨와 문화예술에 대한 잡지식을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장마가 계속되어 여러분 모두 대체 날씨 왜 이래? 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기후와 문화적 오감의 관계를 한번 다시 천천히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영화나 책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술과 함께 우리 모두 어떤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행복하고 맑고 자신있게 지내요. 그럼 또 봬요. 잡지부였습니다.